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30년 지기 친구와 손절했습니다. 나름 걱정해준다고 한 말인데 이 위로가 오히려 그 친구에게 상처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는 걱정해서 해준 말인데 오히려 자존심 세우는 거냐고 친구를 몰아세우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참 무섭죠? 정말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살아갈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우정을 이어가기가 힘들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질문. 이 질문에 상대방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당신 편이 되어줄 거예요. 저도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려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가 내 진정한 편일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 3가지 질문을 알고 나서는 단 1분 만에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고 평생 내 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진짜 내 편을 만드는 3가지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막연한 진심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이 건네는 질문 하나하나가 상대방 마음의 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고 믿어왔지만 단순히 좋은 사람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특정 질문들이 당신의 관계를 얼마나 쉽게 겉도는 관계로 만들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진심을 파악해야 할 때 당신의 무심한 질문들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역설적인 진실은 우리를 깊은 혼란에 빠뜨립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그리고 진정한 신뢰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질문이 때로는 당신을 외면당하게 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차가운 현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불편한 진실이자 당신 삶과 인간관계를 바꿔놓을 중요한 통찰입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겁니다. 아마 당신은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나는 친절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내가 먼저 솔직하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겠지. 그 순진한 믿음 하나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무조건 공감하려 애썼을 겁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팀원을 만났을 때 당신의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고 새로 만난 지인에게는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족과의 불화를 서슴없이 이야기했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동의하고 당신의 의견을 굽히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깊은 신뢰를 쌓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라고 기대했겠죠. 진심은 통한다는 오랜 격언을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당신 기대를 처참하게 배신했습니다. 그렇게 다 베풀고 다 보여줬지만 어느새 당신은 오히려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사람들에게서 잊혀가는 존재가 되었죠. 당신의 솔직함은 존중이 아닌 가벼움으로, 친절은 만만함으로, 배려는 호구라는 낙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당신은 마치 감정적인 샌드백처럼 그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열정적인 공감은 지나치게 쉬운 사람이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당신은 왜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해주지 않는지, 왜 자신이 더 외로워지고 이용당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당신 눈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끝없는 실망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당신은 그저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왜 칼날이 되어 당신을 겨눴을까요? 당신이 겪었던 이 좌절감은 당신을 더욱 위축시키고 새로운 관계 맺기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당신 주변에 두꺼운 유리벽이 생긴 것처럼요.
이 고립감은 마치 거대한 유리병에 갇혀 아무도 듣지 못하는 절규를 쏟아내는 듯한 답답함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박선영 씨는 50대 초반의 베테랑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진심을 다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죠. 겉으론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 과거의 이혼 경험, 자녀와의 사소한 불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항상 먼저 자신의 약점을 보여주며 친해지려 했었죠. 그녀는 그것이 상대방과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 보여줘야 마음을 열지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녀 믿음을 처참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함을 경솔함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어려움은 동정의 대상이 되기보다 그녀의 직업적 능력이나 정신적인 나약함과 연결되어 평가되었습니다. 전 직장에서의 트러블 이야기는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샀고, 건강 문제는 그녀를 약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려 노력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기보다 단지 사생활이 많은 사람이나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었고 진정한 도움이나 지지를 받기 어려웠죠. 심지어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빌리려 하거나 무례한 부탁을 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녀는 외로움과 배신감 속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그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왜 다들 날 이용하는 거죠? 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그저 솔직했을 뿐인데. 그녀 목소리는 깊은 좌절감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 눈빛은 상처받은 동물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외면받고 이용당해야 하는지, 자신의 선의가 왜 자신을 갉아먹는 대가로 돌아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 순수한 진심은 오히려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겪었던 그 감정 소용돌이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당신 경험 속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이 스며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고통은 마치 존재를 지워버리는 마법처럼 당신을 슬프게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깊이 닿는다면 잠시 멈춰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다른 지인, 김 팀장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외모였지만 늘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항상 전략적으로 질문하고 경청했습니다. 그는 신중함 그 자체였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는 먼저 나서서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개인사를 자랑하거나 자신을 과도하게 어필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에 단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 한 번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더 큰 무게를 가졌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통찰에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를 현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겼고 기꺼이 그와 함께하려 했죠. 그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깊이를 알 수 없으면서도 그 속에는 엄청난 지혜와 사람을 꿰뚫는 통찰을 지니고 있는 듯한 존재감을 발산했습니다. 그의 대화 전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는 강력한 방법이었고
동시에 품격 있는 리더십의 표본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그의 저서 도덕경에서 이런 심오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그의 가르침처럼 김 팀장님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침묵과 질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상대방의 본질 파악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노자는 또한 말이 많으면 자주 궁지에 몰린다고 경고했듯이 김 팀장님은 말을 아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수천 년 전의 지혜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노자의 지혜를 뒷받침합니다. 인지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질문이야말로 관계를 심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모든 것을 공개하는 사람보다 전략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서 더 높은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자기 개방이 오히려 매력을 감소시키고 취약점을 노출시켜 타인의 존중을 잃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은 생각을 가리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말이 오히려 진정한 당신의 가치를 가려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이 불필요한 말 속에 파묻혀 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 팀장님은 노자와 칼 로저스,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지혜,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본능적으로 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은 질문하는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인 질문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질문은 그에게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내 편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었으며 동시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굳이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억지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만 빛을 발하여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뭘 해야 할까요? 겉도는 관계와 배신감의 악순환을 끊고 당신의 삶을 존중받고 진정한 내 편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질문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당신의 가치를 높이고 죽을 때까지 당신 편에 설 진정한 사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뭘 알아내는 걸 넘어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명하고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이 질문들을 익히는 건 당신 내면의 통찰력을 기르고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과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당신을 지켜낼 거예요. 상대방의 과거의 실패에 대해 물어보세요. 단순히 실패해 본 적 있나요? 가 아니라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거나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배웠나요? 와 같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드러내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겸손함을 배웠다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성장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약점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진실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거나 남 탓만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 때도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타인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당신을 움직였나요? 또는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나요? 왜 그런가요? 와 같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가치관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은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반대로 남을 쉽게 깎아내리거나 부정적인 면만 강조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편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결국 당신에게도 똑같은 비난의 칼날을 겨눌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그의 시선은 곧 당신을 향한 시선이 될 겁니다. 상대방의 꿈이나 열정에 대해 물어보세요. 요즘 당신을 가장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요. 와 같이 질문하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진짜 욕망과 열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꿈이나 열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나아갈 힘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런 꿈이나 열정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당신을 정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꿈과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질문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당신 경험 속에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결정적인 질문이 있었다면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당신 곁에 진정한 내 편을 두는 건 막연한 친절이 아니라 당신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은 나약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통찰의 도구이자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질문은 한 번 던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무심한 질문이 진정한 인연을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상대방의 진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유대감이 시작될 겁니다. 당신이 이 비밀들을 익히고 사람을 꿰뚫어 볼 때 당신 곁에 진정한 내 편들이 많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 언어이며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제 당신은 불필요한 외로움과 배신감 대신 깊은 안심과 흔들림 없는 소속감을 느낄 겁니다. 당신의 질문이 전략적으로 관리되고 당신의 통찰력이 단단해질 때 진정한 당신 가치가 비로소 드러날 겁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대화는 때로는 그 어떤 조언보다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바뀐 당신의 지혜로운 대화 방식은 당신 삶을 고요하고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며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조차 이제는 먼저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겁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말의 양보다 질문의 질입니다. 혹시 당신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결정적인 질문을 몰라 어려움을 겪은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깊이 남았다면 내 편이라는 단어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지혜가 당신을 지켜낼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더 깊은 이야기로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이 영상이 다시 한번 당신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지혜를 나눌 테니 놓치지 마세요.